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축구에 죽고 못 사는 새 남자, 사커가타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또 저번에는 제가 참석을 못해서 네, 완전체로 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다시 저희가 세 명이 뭉쳐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눠볼 얘기가 뭐죠? 저번에 마지막 시간에 얘기한 대로 오늘은 인테르와 밀란을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저 이제 세리에 두 팀인데 네네. 지난번에는 이제 EPL 위주로 저희가 했었으니까 또 저희가 또 좋아하는 다른 리그들도 소개를 드릴 겸 인테르 그리고 AC 밀란 얘기를 해볼 건데 그 중에서 먼저 이제 스쿠데토를 네네. 달성한 인테르 얘기부터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28승 7무 3패 91점으로 리그 1위를 했고요. 리그 2위인 밀란과는 12점 차이입니다. 오, 꽤 큰 차이네. 네, 꽤 큰 차이죠. 일단 저번 시즌에는 슈크리니아르가 3백에 적응을 못하면서 또 좀 부진을 했던 것도 있고요. 슈크리뿐만 아니라 콜라루프도 그 하나의 스토퍼 자리를 제대로 못 채워줬지 또. 지난 시즌은 콜라루프가 없었죠. 지난 네. 시즌. 지난 시즌엔 고딘이랑 바스토니가 있었는데 고딘도 그렇게 잘했던 건 아니고 바스토니도 유망주였다 보니까 이번 시즌은 좀 더 발전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난 네. 시즌에는 어쨌든 아직은 좀 유망주 티를 벗지 못했던 것도 있었고. 네네. 그리고 루카쿠랑 바렐라는 뭐 이번 시즌에도 미친 듯이 했고 하키미는 딱 예상대로 졸라 잘했습니다. 하키미는 진짜 우측 윙백 중에서 이제 거의 수준급인 것 같아요. 월드 클래스 중에서도. 근데 수비를 못하는 게 진짜 흠이죠. 큰 흠이죠. 근데 뭐 3백에서 윙백 소화할 만큼은 뭐 그런 능력만큼은 좀 잘하는 것 같고. 워낙 하키미가 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좌우 밸런스가 좀 안 맞는 느낌도 막 컸습니다 사실. 좌측이 너무 조금 우측 하키미에 비해서 좌측 윙백이 많이 부족한 모습도 많이 보였고. 그렇죠. 근데 그만큼 어쨌든 저희가 적어놓은 대로 MVP급 활약이었다. 하키미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진짜. 루카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바렐라는 뭐 유망주 티 다 벗었고 솔직히. 네. 하키미는 잘하고. 유벤투스의 그 쿼드라도 때문에 뭔가 토츠 이런 건 뽑히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그만한 활약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전반기에는 좀 약간 똥을 싸긴 했지만 후반기에는 1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하고 또 아마 한 경기 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승을 가져가게 됩니다. 사실 이 우승은 인테르가 잘한 것도 있지만 유벤투스와 밀란이 모두 자멸한 느낌도 큽니다 사실. 맞아. 전반기에는 밀란이 엄청나게 무패 행진을 했었거든요. 나는 그래서 밀란이 우승하나? 이 생각, 전반기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지, 나는. 꽤나 오랜 시간 1위를 유지를 했었죠. 맞아. 근데 후반기 들어오면서 인테르가 역전을 하게 됩니다. 자, 시즌 초반 얘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AC 밀란한테 지기도 했고, 근데 초반에는 AC 밀란이 워낙 극강 모드였다 보니까. 그렇지. 네. 그럼 질라탄이 막 캐리하고. 네네. 그런 것도 있었고, 삼프도리아한테 1대2로 패를 하게 됩니다. 전반기에는 이렇게 두 경기를 패배를 했는데, 일단 콘테가 콜라루프랑 비달이 못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는 경기도 다 1대0으로 이기거나 거의 다 1점 차로 이긴 경우가 많았거든요. 또 무승부도 좀 몇 가지 있었고요. 그리고 왼쪽 윙백이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막 애슐리 영이 저번 시즌처럼 왼쪽 윙백을 뛰고 또 콜라루프도 보내보고 했는데 답이 안 나왔다는 거죠. 저는 그 둘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기동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진짜. 네. 그렇기도 하고 또 마땅한 또 대체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도 있을라나? 아예 없었죠. 다르미안이 있긴 했는데 다르미안은 왼쪽보다는 얘를 왼쪽에 쓰려고 데려왔는데 오른쪽에서 더 잘해. 왼쪽에서는 진짜 좀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또 왼쪽 보냈는데 그러면서도 또 약간 흔들렸던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페리시치가 왼쪽 윙백에서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 시즌 초반에는 얘가 좀 공격수 윙포워드처럼 나왔어요. 그러다가 윙백으로 어쩔 수 없이 내려서 쓰긴 썼는데 수비도 못하고 공격할 때도 잘 많이 못 올라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했죠. 진짜 이름값에 비해서 정말 애매한 활약을 했는데 그러다가 얘가 윙백에 적응을 하면서 후반부터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요. 네, 에릭센 또한 중미에서 좀 활약을 못하다가 후반기 한 20라운드 지날 때쯤에 얘가 또 여기서 각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좀 무게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고요. 페리시 얘기를 좀 더 하면은 페리시가 이제 미넨에 잠깐 임대 갔었잖아요. 그렇죠. 미넨에서 이제 또 챔스 우승에 또 주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를 살린 게 사실 페리시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 페리시치가 이제 윙 포워드 자리에서 일정 범위까지 올라가지 않고 거기서 자리를 잡아주니까 그 위로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가 오버래핑을 하는 그런 이제 전술을 사용을 했는데 사실 페리시치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까지 더 높게 올라가면은 거기서 기량이 발휘가 안 돼요. 맞아. 진짜 예. 애매한 윙어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프 라인 2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 사이에서 맞아. 예, 그쪽에서 좀 활동 범위를 가져가고 뭐 킥이나 혹은 이제 중앙에서 공을 받아주고 다시 들어가는 이런 역할을 좀 하면은 굉장히 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자원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이제 인테르가 추구하는 3백 포메이션에서의 윙백 역할을 처음엔 적응을 못하다가 네네. 점차 적응을 해가면서 어쨌든 시즌 9포인트로 꼽을 만큼 두 선수의 포함이 될 만큼 좀 활약을 해줬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약간 폭을 넓혀주는 맞아. 네네. 예, 그렇지. 그런 역할을 좀 잘 좀 더 수행을 해주죠. 와이드하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키미는 진짜 미친 듯이 날뛰었고요. 그렇지. 또 다르미안도 얘를 임대거든요. 음. 완전 이적이 아니에요. 지금도 완전 이적을 할지 안 할지 좀 고민 중이긴 한데 지금 원소속 팀은 파르마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도 완전 이적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얘 이적료가 아마 한 3M? 되게 쌀 거거든요. 얼마 안 하네. 네. 그래가지고 얘를 정말 이번 시즌 되게 쏠쏠히 써먹기 때문에 완전 이적까지 할 것 같고요. 나는 마지막으로 다르면 뛰는 거 봤던 게 난 맨유 맨유 때인데 때겠지. 사실 잘 안 보니까. 네네. 근데 뭐 여전히 또 인테르 같은 팀에서 쓸 수 있을 만한 경쟁력이 좀 생겨가는 중인가 보네. 사실 뭐 몇 년 때까지만 해도 얼굴 원툴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지. 뭐 잘생겼으니까. 잘생긴 것 빼고는 아무것도 못했어 그때. 맞아. 다르미안이 원래 수비형 윙어거든요. 수비형 윙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뉴처럼, 메뉴 EPL처럼 막 공격적으로 나가고 또 몸싸움으로 비비는 그런 수비를 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좀 되게 기술적으로 수비를 하는 선수지.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리그가 안 맞았던 것 뿐이지 선수 자체는 괜찮은 선수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공격적인 모습도 좀 보여주면서 리그에서 2골 정도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사실 여기서 뭐 피조 논란 얘기를 좀 하자면 양발잡이 선수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네. 또 유저들이 많이 선호하는 선수긴 한데 급여도 좋죠? 맞아. 네, 급여도 그렇죠. 저렴해서 네. 몸값도 별로 안 비싸고 과연 뭐 인테르로 완전 인정할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하네. 또 루카쿠와 바렐라, 둘 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들인데 특히 바렐라는 진짜 이번 시즌 캐시에만 없었다면 얘가 MVP였을 거예요. 네. 하지만 그 라이벌 팀에 있는 캐시에도 또 워낙 잘했기 때문에 캐시에는 진짜 거의 월클급 모습을 보여줬어가지고 아직 거기는 못 비비거든요, 얘가. 거의 AC 밀란의 한 축을 담당했었으니까 캐시에는. 한 축이 아니라 그냥 기둥 그 자체였어요. 걔 없었으면 그냥 경기가 안 돼, AC 밀란은. 캐시에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AC 밀란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다시 다루겠지만 그렇죠. 예, 부상도 없이 꾸준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이번 시즌에. 네네. 리그에서 아마 한 경기도 안 빠지고 정경기 출장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뭐 밀란에 캐시에가 있다면 네. 인테르에는 바렐라가 그렇죠. 또 브로조비치가 전반기에 빠졌었거든요. 막 코로나 걸리고 이지랄 나면서 그랬었는데 돌아오고 나서 얘 좀 폼이 좀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모든 인텔을 상대하는 팀들이 브로조비치만 압박을 해요. 그래가지고 브로조비치가 좀 후반 빌드업이 저하되는 약간? 막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렐라가 이제 같이 내려가면서 후반 빌드업도 도맡아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또 상대의 그런 압박을 약간 양분시키면서 네네. 바렐라를 보면은 약간 좀 첼시 마운트 생각이 많이 나. 근데 바렐라가 좀 더 수비적인 것도 더 잘해요. 그렇겠지. 아무래도 플레이 마운트는 성향보다 성향 말고 그러니까 이 나이 때 이 팀에 좀 이제 기둥이 되는 플레이를 하고 뭐 공 운반이랑 뭐 이런 것도 많이 해주고 어쨌든 좀 마운트랑 많이 좀 비교도 되고 연상시키는 비교될 만하죠. 제가 딱 좋아하는 그 마운트 바렐라 이 두 선수가 정말 이번 시즌 잘해줘서 정말 진짜 여한이 없습니다. 뭐 루카쿠는 일단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게 스탯이 증명을 하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진짜 압도적으로 그 공격 포인트 30개를 쌓았고요. 사실 작년에도 솔직히 개 잘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올해는 더 잘한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더 잘했어요. 콘테 특별 지도가 있었다고 그러잖아. 누구냐 그 수비 한 명 그 누구지 바스토니인가? 걔랑 이제 붙여가지고 아예 이제 바스토니는 포스트 플레이하는 공격수를 맡게 하고 얘한테는 이제 포스트 플레이를 하라고 그 둘한테 특별 그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격진에서 원래 루카쿠가 포스트 플레이가 약했습니다. 저 피지컬 가지고. 맞아. 사실 그 피지컬 활용을 100% 해내는 그런 유형의 선수는 아니었지. 그런 훈련을 이제 집중적으로 시킨 결과 이제 뭐 앞에서 포스트 플레이, 연계, 마무리 능력까지 이제 모든 걸 갖춘 육각형 공격수로 거듭이 났죠. 네. 작년 시즌 전반기까지만 해도 얘가 포처를 하고 라우타로가 그런 포스트 플레이를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훈련이 성과를 거두면서 이제 정말 완벽한 컴플리트 포워드로 다시 태어났죠.
배드 포인트를 꼽아보자면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왼쪽 윙백입니다. 일단 그렇지. 애슐리 형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음 시즌에 와포드 아니면은 미국으로 갈 것 같은 예상이 들고요. 페리시치가 좋은 모습을 보였긴 하지만은 얘도 이제 늙었습니다. 그렇지. 네. 슬슬. 나이가 얘도 한 34, 3인가 그럴 텐데. 근데 그 백업으로 있는 다르미안마저 나이가 많단 말이죠.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인대를 보냈던 페데리코 디마르코라는 자원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이번에 포팅이 터져가지고 다시 데려올 예정인데. 나도 그 얘기 네.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이름을 페데리코라는 이름을. 뭐 페데리코라는 이름이 요새 좀 많이 뜨고 있어가지고. 그렇지, 키에서도 있고. 키에서도 있고. 아, 그래?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약간 익숙한 이름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친구가 이제 포텐이 터졌기 때문에 돌아와가지고 좀 잘해주기를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어쩌면은 페리시치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또 주급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도 네. 하고 뭐 나이도 좀 걸리고. 패시는 쓸만한 곳은 많은데 오랜 못 써먹어. 네, 올해는 못 써먹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연관된 링크들이 좀 있죠. 네네네. 몇몇 선수가 있지. 네, 첼시의 에메르송. 쟤는 뭐 이탈리아에서 윙백 필요한 팀마다 다 뭐 링크가 뜨고 있어요. 하여튼. 근데 인테르랑 링크 작년에도 떴던 것 같아. 작년부터 떴어. 계속 떴었어요. 그러니까 콘테 부임하고 나서부터 계속 떴어. 또 텔리스는 원래 인테르에 임대로 있었던 선수입니다. 아 맞아,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메뉴가 만약에 팔아준다면은 사와야겠지만 이적료가 감당이 될까 근데 싶어요. 맨유도 텔리스를 3국 잘 안 써요. 맞아, 네. 잘 안 써. 왜냐면 루쿠쇼가 너무 진짜 잘했으니까. 잘하니까. 근데 뭐 메뉴 입장에서는 뭐 백업으로 가지고 있을 만도 하긴 하지만은 백업으로 쓰기엔 너무 비싼 선수죠,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그 옆에 말씀드린 페데리코 디마르코 선수인데 이 선수는 거의 무조건 임대 복귀를 할 거고 거의 주전으로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거의 뭐 주전 내지 반주전으로 키우면서 써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 사실 레메송은 데려와도 애매한데. 존나 애매하죠. 얘 또 애매해서 애매해서인가? 맞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배드 포인트 두 번째, 미드필더진에 백업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있기는 있는데 일단은 브로즈비치 백업은 전무합니다. 왜냐면 얘는 매 경기마다 13km를 뛰어다녀요. 그런데 그 역할을 대신해줄 선수는 사실 찾기 힘들지. EPL에도 13km 뛰는 선수는 거의 없어요. 그렇겠지. 네. 배실바. 배실바, 그래봤자 한두 명 있는 거잖아, 진짜. 리그 다 떠져서 한두 명. 그래서 참 나이골란을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나인골란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 보니까 지금 칼리아리로 다시 임대를 보낸 상황이고요. 또 나인골란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예요. 사실은 그렇지. 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좀 전천후 많이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네. 근데 나이가 들었다 보니까 옛날만큼 그런 활동량이 안 나오기도 하고. 비달도 사와놓고 난 사실 잘할 줄 알았거든, 인텔에서. 나도 근데 좀 기대 이하긴 하지. 퇴장도 한 2번 정도 당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뭐 트레이드 네. 마크고. 비달 패장은 상수입니다. 이거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구에로 부상 마냥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완전히 못했다고는 보기 어려웠는데 그냥 기대만큼도 아니긴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참 애매했고 또 백업으로 있는 게 갈리아디니라는 선수랑 마티아스 베시노라는 이 두 선수가 있는데 그냥 둘 다 갖다 버려야 돼요, 빨리. 그 둘 중 누가 나온다라도 아무도 기대를 안 해요. 또 스테파누 센시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약간 에릭센 같은 스타일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같은 그런 역할은 기대하기 힘들겠고. 네, 그리고 부상이 졸라 심해요. 아. 얘도 그 잠재력은 작년부터 되게 괜찮았었는데 부상이 심해가지고 나와도 뭔가 폼이 계속 떨어지고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부상당하고 이래가지고 좀 답이 없죠. 월콧 같네. 월콧이 성장세이 쫙 올라가다가 부상 한번 당하면 리셋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작년에 보여준 막 그 폼으로 아마 국대도 한 경기 승선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랬는데 지금 뭐 나라까지 떨어져 있죠. 또 세 번째 배드 포인트는 라우타로가 골은 저게 많이 넣은 편이긴 하죠. 17골이면은 골은 많이 넣었는데 준수하게 넣긴 했네. 근데 얘도 거의 그러나급이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작년에는 20골이 넘었죠. 그러니까 골을 많이 넣은 것도 그렇고 그 경기를 보면은 활약이 보였는데 네네. 좀 이번 시즌에 뭔가 활약을 보여준 게 별로 없다는 느낌이 약간? 이번 시즌 진짜 애매했어요. 음. 이게 얘가 초반부터 그 바르사 이적설 때문에 마음이 떠있어서 그런가? 하여튼 계속 골 찬스 엄청나게 많이 놓치고 기복이 엄청나게 심했었어요. 그리고 산체스 같은 경우에는 껌이었지, 껌이. 약간 반짝할 때가 또 있었어. 네. 그렇긴 한데. 잠깐 있긴 있었는데
얘도 이번에 아마 칠레나 어디로 하여튼 남미 쪽으로 돌아간다는 아르헨티나 얘기도 네,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링크가 계속 뜨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브라질 하고. 얘기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하여튼 남미 쪽이랑 계속 뜨고 있어요. 루카쿠. 루카쿠가 참 문제죠. 제가 그 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얘를 보내야지만 이게 장부강의 빵꾸를 메울 수 있는 그런 네. 여력이 있습니다. 지금 수닝그룹의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다는 맞아. 얘기가 확실히 많이 돌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지금 연관돼서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좀 굵직한 거 하나가 첼시. 네. 첼시로 뭐 루카쿠를 보내냐 아니면은 하키미를 보내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루카쿠는 지가 안 떠난다고 아예 공표를 해버려가지고 뭔가 인테르 입장에서도 팔기고도 애매한 상황이고. 수닝 회장 입장에서는 새끼 좀 가지 그냥. 비싸게 팔아먹을 기회인데 왜 안 네. 간다 그러냐?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네. 근데 솔직히 보낸다고 쳐. 그러면 장부는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네. 그러나 루카쿠급 공격수가 떠난다는 그 공백을 채우는 또 다른 숫자가 생기지. 그거는 이제 어렵지.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혼자 남겨진 라우타로가 루카쿠 못까지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고. 사실 근데 뭐 라우타로도 이적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바르샤가 여전히 그렇긴 하지. 링크가 아직 있고. 네. 노리고는 있긴 한데 이번 시즌은 좀 이게 링크가 계속 줄어드는 게 바르사도 워낙 재정성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지. 라우타를 못 사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바르샤는 이제 라우타로보다 이제 데파이에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데파이가 지금 거의 가까워졌다고 하죠.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굳이 뭐 이제 라우타로 데려갈 의미는 없어졌고. 어쨌든 저 두 선수는 이번 시즌, 특히 작년 시즌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배드 포인트로 꼽을 만큼 좀 부진이 눈에 보였다라고 네네. 볼 수가 있겠죠. 네, 일단 루카쿠가 어떻게 될지는 뭐 남는다고 했지만은 아직은 모르겠고. 미래는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또 라우타로랑 좀 스타일도 어떻게 보면 체격 조건도 비슷하고 스타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라우타로보다 신장은 더 좋잖아. 신장은 한 5cm, 7cm, 8cm 정도, 훨씬 좋지. 정도 차이가 나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맨날 이 선수를 계속 봐왔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세리에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참 이 친구는 AC 밀란도 그렇고 여기도 인테르도 그렇고 양 밀란이 둘 다 노리고 있어요. 네. 벨로티 이 선수는 옛날에 한참 떴을 때에 비하면 좀 감독이 막 원톱이 아니라 이상한데 막 공미로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지금 폼이 많이 줄어 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두 자릿수 골 이상을 터뜨리면서 좀 약간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나는 만약에 뭐 인테르라든지 이런 팀으로 합류를 한다면 솔직히 골수는 저보다 더 늘어날 수 있어. 훨씬 내 늘어나죠. 생각에 그래. 네네. 그리고 뭐 사실 키로 그거 뭐 공격을 풀어가는 선수는 아니라서 사실 라우타로랑 뭐 비슷하다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라우타로가 너무 작아서 그런 거고 그거는 이 선수도 키가 좀 작은 선수긴 하지. 네. 근데 이제 또 피조돌라인 얘기를 하자면은 양발을 또 다 자유자주로 쓰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인기가 많은데 사실 스트라이커가 양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건 진짜 좋은 메리트예요. 맞아요. 네, 축복받은 거고 우리 손흥민 선수도 그 장점이 되게 극대화돼가지고 현지에서도 좋은 평가 받는 것처럼 이 선수도 만약에 인테르로 갈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긴 해 나도. 네. 나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차가지고 인정하려면 벨로티도 이제 적기야. 맞아. 네, 지금부터 더 넣으시면 얘도 뼈를 묻는 수가 있어. 이제 한 29, 30 그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빨리 옮겨야죠. 좀 되게 좋은 조건에 협상을 마치면서 이적을 할 수 있는 좀 적기죠 지금이. 네. 그렇죠. 네, 콘테가 뭐 거의 뭐 얘가 남을 수도 있지만 떠날 수도 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끝날 때부터. 네, 그렇죠. 하여튼 근데 결국은 떠나버렸고 시모네 인자기가 온 거는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다른 말도 안 되는 감독 선임한 것보다는 정말 빠르게 잘 메꿔냈고 그리고 인자기 정도면은 그리고 능력도 좋은 아주 불신을 가질 만한 감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또 그 라치오 그 재정 상황 안 좋은 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맞아. 감독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꾸역꾸역 성적도 그렇게 막 곤두박질 친 적은 없잖아. 네. 그래가지고 딱 지금 인테르 상황에 제일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약간 이런 경우를 또 생각을 해봐야 돼. 에버튼에서 재정 상황 안 좋을 때 꾸역꾸역 성적 올렸던 모예스가 그쵸, 네. 맨유 가자마자 박살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중위권, 중하위권에 맞춘 감독인 경우도 있어요. 맞아.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우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렇지. 그런 것들은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렇죠. 네. 거기다가 주축 선수 이탈까지 예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하키미냐 루카쿠냐인데 이제는
사실 그걸 고려해서 데려왔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 네, 없는 자원에서 꾸역꾸역 만들어 봐라 해서 데려왔을 수도 있어. 그래서 만약에 하키미를 내보낸다고 하면은 그 프랑크푸르트에 필립 코스타치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 선수가 아마 이번 시즌 분데스에서 거의 오른쪽 윙백 거의 탑급 활약을 한 선수인데 그 선수를 데려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뭐가 됐건 간에 주축 선수가 이탈이 된다는 거는 좀 많이 불안정한 상황이긴 하죠. 그렇지. 그래서 진짜 유벤투스가 솔직히 기대하기는 어렵긴 저는 기대하고 싶진 않은데 그 알레그리가 다시 와가지고 좀 정신을 차린다면은 이거 바로 뺏길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승 경쟁 해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번 시즌 좋은 모습 보여줬으니까 네네. 그 모습 이어갈 수만 있다면 우승 경쟁 해볼 만하다. 자, 이렇게 인테르 이번 시즌 그러니까 지난 시즌 이제는 네. 지난 시즌 스쿠데토를 들으렸던 인테르의 시즌 리뷰 및 간략한 프리뷰 맞춰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또 AC 밀란에 네. 대한 얘기도 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